온라인과 하가물이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3 소통하는 우리의 소단원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한글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글은 과학적이기도 하고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하고 대단한 문자예요. 물론 한국어는 솔직히 좀 불규칙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뭐 은는이가라든지 뭐뭐하고 뭐뭐하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어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어려운 언어로 손꼽히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만큼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쉽고 실용적인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화유산이고,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정말로 대단하시다. 정말 와, 이건 미쳤다. 진짜 개쩐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공부하면서 몸소 느껴볼 겁니다. 우리가 한글날도 선생님 어렸을 땐 공휴일 아니었는데 이제 그 가치를 더욱 기리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훈민정음 언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그 취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한글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래엔 출판사에는 이 훈민정음 언해의 내용이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국어 출판사, 중학교 국어 출판사에서는 이 내용이 대부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취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걸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어린 빅성이 니르고저 홀베이셔도 이런 내용들이 중세국어, 그러니까 옛날 말로 소개되어 있고 이거를 풀어서 공부하는 것을 고등학교에 가면 대부분 하고, 중학교 때는 현대어 풀이 정도는 대부분 다 공부를 한단 말이야. 왜?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과서 136쪽과 137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있지 제대로 그 글을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글을 따와서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시험 문제,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합니다. 유념하세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우리가 중국에서는 한자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유의 글자가 없었어. 언제까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중국의 말을 한자를 빌려서 쓰니까 이게 잘 통합니까? 잘 안 통하지. 안 통하는데 억지로 썼었단 말이야.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자주정신, 스스로 만드는 자주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한자로는 우리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도 참 어렵고 한자가 우리나라 말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 불편해. 그러니까 그 불편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과 다른 일본의 문자, 히라가나, 가타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일본이 정말 고유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변형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은 한자를 변형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창조해낸, 창조 정신이 살아있는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데, 한글은 정말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란 말이에요. 한글은 세계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는 가장 익히기 쉬운 문자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글만큼은 정말 이 뱃속의 그 단전부터 그 정말 끌어올르는 그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문자가 한글이에요. 이거는 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피셜로 인정을 한 건데, 유엔에서
문맹 퇴치,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알려줘서 문맹을 줄이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 문맹 퇴치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뭐라고 했냐? 그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종대왕의 공로를 유행해서 인정하고 한글이 정말로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 이름도 세종대왕상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실용 정신이 드러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136쪽부터 137쪽까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까닭에 대해서 만화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방금 전에 배운 그 원문을 현대화 해석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쓱 훑어보도록 할게요. 136쪽에 보면은 뭐 벌목 금지,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이 여기서 제가 글자를 몰라서 그만 이러고 있죠. 자, 이런 불편사항, 글자를 배우기 어려웠으니까 당시에는 우리의 글자가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6조 아래 이것을 보면 농사의 비법을 알 수 있다고 라고 하죠. 농사직설이라는 책인데 근데 농사직설이라는 책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공략집 뭐 튜토리얼 이런 책이 있어도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비법을 알죠. 매뉴얼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 왜? 한자를 모르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37조 세종대왕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들어야겠군.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집간 딸은 잘 지내는지 하니까 잘 지내냐고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 편지를 쓰지요. 이런 백성들의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그 분석했던 글의 내용과 관련된 만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한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용어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성씨가 정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정, 정. 자,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면 뭐 이해합니다. 자, 이거를 진짜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발음을 해볼게요. 정, 정. 이거 왜 하냐면은 발음이 되는 순서를 우리가 느껴보게 하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발음되니까 정, 지읒부터 발음이 되죠. 이 지읒이 가장 처음에 발음되는 걸 처음 초자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은 초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에 발음되는 거예요. 이 초성으로 쓰이는 게 우리가 자음 모음이 여러분 자음 모음은 구별할 줄 알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게 자음이고 아여여, 오요, 우유 이게 모음이죠. 이렇게 초성 자리 맨 처음에 쓰이는 글자로 자음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 중간에 발음되는 걸 중간이라고 해서 중성이라고 하고 이때 모음 어가 발음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하고 발음이 이제 이응의 발음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끝 종자를 써서 마지막 위치를 종성이라고 하는데 이 종성에 지금 자음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호민정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초성, 중성, 종성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의 음절이라는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죠? 이렇게 하나의 소리마디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 자리에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음절 한 단위로 발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한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글자를 쭉 옆으로 늘려 쓰잖아, 알파벳을. 근데 한글은 지읒, 이응을 옆으로 쭉 가로로 늘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쓴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8쪽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음자를 만든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음과 모음 중에 우리가 자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왼쪽에 이끌기를 보세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글자로 자음 기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5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 5개를 기본으로 나머지를 추가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음 기본자의 모음 을을 붙여 발음해보며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살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느드 이렇게 을을 붙여 발음해보면서 원리를 탐구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 바로 발음기관의 모양, 이런 혀나 입술이나 이런 입의 모양이나 혀끝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는 정말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기역부터 알아볼게요. 자, 기역 소리를 모음 으자를 붙여서 내볼게요. 그. 자, 이걸 봤더니 우리가 혀끝이 어디로 갑니까? 혀끝은 밑으로 가요. 그리고 혀뿌리가 위로 올라가요. 하면. 그래서 혀가 요런 모양이 되죠. 혀끝은 밑으로 가고 혀뿌리는 위로 가가지고 목구멍을 막아요. 입천장 쪽으로 가서.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마치 뭐 같아요? 지금의 기역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기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모양 보이죠? 자, 이렇게 기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는데, 이렇게 혀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혀뿌리 근처에 있는 이빨이 뭐예요? 가장 뒤에 있는 이빨이 바로 어금니죠. 그래서 이 소리를, 기역과 같은 소리를 어금니 소리라고 하고, 이 어금니 소리는 한자로 어금니 알을 써서 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역을 만드는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니은을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게요. 니은은 좀 느끼기 쉽습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느. 자, 느 하면 혀끝이 어디에 닿는 것 같아요? 느. 혀끝이 잇몸에 닿는 거 느껴지죠? 이빨 뒤쪽으로. 느. 자, 이렇게 되니까 혀끝이 위로 올라가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니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은을 만들었는데, 이 소리는 아까 기역은 혀뿌리 쪽이 중요했는데 여기는 혀끝 쪽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니은을 헛소리라고 하고, 이거를 한자로는 혀설자를 써서 설음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요? 혀끝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니은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자, 미음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느끼기 쉬워요. 자, 발음해보세요. 발음했더니 입술 두 개가 위아래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기역이나 니은과 달리 이거는 혀끝이고 혀뿌리고 뭐 이빨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입술끼리만 부딪혀서 소리가 나. 그래서 이거는 뭐의 모양을 보뒀다?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소리를 만들었어요.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입술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미음으로 이 네모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게 딱 네모 모양입니까? 이거 타원형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동그라미로 볼 수도 있는데 입 모양이 어떻게 완전히 딱 네모냐 할 수도 있는데, 자, 동그라미 모양은 어디에 양보했냐? 이따가 우리가 배울 목구멍 소리에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하다 보니까 구별하려고 아마 이 입술은 미음, 이 네모 모양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 미음은 입술 모양,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소리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입술 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시옷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옷을 발음해 볼게요. 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시옷 발음을 이제 농철 씨처럼 쓰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경우는 혀 끝을 입 밖으로 내뱉어 가지고 쓰 이렇게 나는 거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스. 혀 끝이 어디로 갑니까? 아랫니랑 이렇게 비비면서 마찰을 하면서 스 소리가 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 할 때 혀끝이 아랫니,
아랫니 뒤로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마찰하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요 이빨과 관련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뾰족 튀어나온 이빨 모양으로 여기서 시옷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빨 해서 이소리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우리가 치과 갈 때 그 이치자를 써서 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응을 살펴볼게요. 자, 이응 자체가 소리가 자음에선 잘 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 오, 이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아, 오, 이라는 모음만 소리 나지. 이 이응은 사실 소리가 안 나는 자음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응으로 설명하면 좀 헷갈린데 이 이응에서 나중에 나오는 글자가 히읗이기 때문에 히읗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지금 이 히읗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 호, 히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낼 때 하, 흐 소리 낼 때 이 히읗은 소리가 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목구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흐, 흐. 아까 뭐 기억이나 니은처럼 뭔가 부딪히고 걸리고 이런 게 없어. 그냥 흐 하면서 소리가 난단 말이야. 목구멍에서 공기가 그냥 지나가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때 이응도 아, 오, 이 이런 식으로 쓸 때 아 할 때 뭔가 걸리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목구멍에서 공기가 그냥 지나가면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소리를 만든 거예요. 이 이응을 만들 때. 그리고 이 목구멍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목구멍 소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목구멍 소리를 목구멍 후자를 써가지고 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비인후과 할 때 그 목 아플 때 가는 이비인후과 갈 때 그 후자가 목구멍 후자거든. 그래서 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응에 만들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느, 무, 스, 으,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든 원리를 살펴봤더니 얘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바로 발음기관의 모형, 이제 혀나 목구멍이나 뭐 입술이나 이런 발음을 하는 우리 신체 기관의 모형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모양을 본뜨는 거를 한자로 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기관의 모형을 본떠서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라고 이 자음 기본자 5개를 만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한글에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기본이 되는 글자라고 해서 기본자라고 했고 이 기본자를 어떤 원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의 원리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 5글자를 바탕으로 나머지 글자를 어떻게 더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138쪽을 볼게요. 왼쪽에 가 부분을 볼게요. 요 가 부분. 자, 봤더니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잖아.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본자입니다. 이 기본자에서 추가로 어떻게 글자를 만드는지 봤더니 기역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키읔이 되고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 그러니까 줄을 하나 더해서 디귿이 되고 또 더해서 티읕이 되고 미음에서 더 더해서 뭐가 돼요? 비읍이 되고 또 피읍이 되고 시옷에서 지읒을 만들고 이응에서 이상한 글자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해서 히읗이 만들어지고 이 이상한 글자는 참고로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린 히읗. 여린 히읗. 여린 히읗. 히읗보다 소리가 여리다고 해서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우리가 획을 더하는데 이 획을 더할 때 획이 더해진 글자가 획이 더하기 전 글자보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혹시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훨씬 소리가 세죠. 기역에서 더 소리가 세지면서 획이 더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은 가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가획의 원리. 가획의 원리. 가에 있는 거는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말고도 리을 이런 글자는 가획의 원리도 아니고 무슨 글자라고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그냥 하나씩 획을 더하는 게 아니라 약간 뿅 하고 튀어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모양이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체자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옛 이응이라는 게 있고요. 옛 이응. 그러니까 옛 이응은 뭐냐면은 이응에서 요 꼬다리가 더 많이 튀어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반 입소리, 반치음이라고 이렇게 세모 모양의 글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지금 현재 쓰여요, 안 쓰여요? 현대에 안 쓰이죠.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5개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개의 기본자에서 이렇게 소리가 세기가 세질수록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요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 채우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를 볼게요. 나를 봤더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된소리라고 하는 그에서 끄가 되고 드에서 뜨가 되고 부에서 뭐가 되겠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쌍비읍, 뿌가 되고 이렇게 쌍자음 글자를 2번 쓰게 되면 우리가 소리로 얘기할 때는 된소리라고 해가지고 끄, 뜨, 뿌, 쓰, 쯔, 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잖아. 근데 이렇게 된소리, 이 쌍자음이 될 때 된소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든 글자를 어떻게 해요? 옆으로 2번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나란히 글자를 써서 만든다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병서라고 합니다. 나란히. 병렬하다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를 병렬하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란히 놓는다 해서 병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괄호 2번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키역, 디귿, 피읍, 비읍, 피읍, 뭐 지읒, 치읒, 여린, 히읗, 이응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자음 기본자 그, 느, 무, 스, 의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획을 더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 있는 글자에서 하나씩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들었죠.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자, 기역에서 이렇게 획을 더하는 거는 가획의 원리라고 하고, 그리고 기역에서 나란히 써서 만든 거는 병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래에 정리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139쪽. 한글의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발음 기관의 모형을 본따 만들었다. 이러한 원리를 상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획을 더해서 자음 기본자의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를 가획이라고 한다. 한편 끄, 뜨, 푸, 스, 쯔, 흐 이렇게 쌍자음들은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이다. 그래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할 때 그 나란히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병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은 봐봐. 이 기역에서 키읔을 만들었잖아. 이 키읔을 만들 때 봐봐. 그, 크 여러분 발음할 때 원리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크 색이만 세질 뿐이지 그, 크 어떤 입술이나 이나 혀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에서 부가 될 때 무, 부 발음하는 원리가 똑같죠. 무도 입술을 부딪혀서 만들고 부도 입술을 부딪혀서 만들죠.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모양이 비슷하면은 발음을 하는 원리도 비슷해요. 세상에 이런 글자는 진짜 한글밖에 없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는 정말 미친 겁니다. 진짜 개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 이 그랑 크에 나가는 예를 들어 G랑 K가 있어요. 그 크. 자, G랑 K랑 모양에서 비슷함이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완전 따로따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양에서 그 발음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모양도 비슷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세종대왕님이 대단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 필기 잘하시고 정리 잘하시고 복습 잘하시고 그리고 과제 꼭 잘 내시고 선생님이 과제도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게 정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석가탄신일 즐거운 공휴일입니다. 내일 즐겁고 행복하게 휴일 잘 보내시고 금요일 날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